네, 정보 와이드 시간으로 오늘 한방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뉴저지 경희한의원의 송호정 원장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자, 항상 우리 원장께서는 그 한방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예. 항상 규칙적인 것,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덜 할 때 네.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올려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많을 때는 좀 이렇게 덜어주고 하는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건 기본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본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죠. 너무 한쪽에 이렇게 그렇죠. 편향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대 문명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옛날에는 항상 또 강조해 주신 거 있지만 전기가 없을 때는 그냥 그렇죠. 해가 떨어지면 자야 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계속해서 한방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네, 예. 그 수면 무호흡증에 관련된 호흡과 수면에 대해서 상식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주무시다가 그 호흡을 잠시 중단하는 증상이죠. 근데 이게 그 건장한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질 않는데 네. 노약자들한테는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본인도 알 수 있나요?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는 예. 거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군요. 이 노약자들한테 왜 문제가 되냐면 호흡이 중단이 되면은 뇌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가 그렇죠. 않죠. 네. 그리고 심장에도 약간 부담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연로하신 노인분들한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이제 그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요한 게 이제 호흡하는 자세, 잠자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가령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일상 몸가짐의 자세가 가장 좋은 게 간단하게 가슴은 앞으로, 턱은 뒤로라 네. 그랬죠. 네. 이 턱이 앞으로 오면은 목이 이렇게 휘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기도가 파이프로 돼 있다 그러면 파이프가 휘어진 상태로 숨을 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막힐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를 고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주무시는데 턱이 앞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항상 턱을 뒤로. 네. 그러니까는 그 일상 앉아서는 이것도 컴퓨터의 가장 좋은 자세도 턱이 뒤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니터가 위쪽에 아니요, 모니터 아래로 좀 가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해서 너무 또 처져도 안 되고. 너무 쳐주면 안 되지만은 한 15도에서 30도 정도 네. 밑으로 놓고 아니면 의자를 위로 올려놔서 네. 턱이 밑으로 해서 약간 구워볼 수 있도록. 네. 이 잠자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서서 활동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자세가 바로 부처님 자세예요. 불상을 보시면 항상 그렇죠. 이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슴은 앞으로, 턱은 차렷 뒤로. 자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자세만이 이제 그 경동맥의 혈액 순환도 똑바로 뇌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턱이 앞으로 오면은 네. 경동맥도 휘어지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턱만 뒤로 항상 그 유지한다 생각을 하시고 주무셔도 네. 코골이도 좀 증상이 완화되고 또 수면 무호흡증도 훨씬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면을 취할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방금 그런 자세하고 베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베개도 마찬가지죠. 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베개 높이가 그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또 이제 주무시는 자세에 따라서 옆으로 주무시는 경우 있는데 그렇죠. 옆으로 주무시면 어깨 높이가 있기 때문에 베개 높이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머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렇군요. 너무 높아도 이렇게 되고요. 본인이 그러면 반드시 누워서 자는 습관하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좀 생각해서 베개 그렇죠. 높낮이를 베개를 해야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흡을 입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코를 고는 분들. 코로 코로 예. 그래서 코로 숨을 쉬되
턱을 뒤로 유지하고 목 자세를 똑바로만 하셔도 훨씬 증상이 완화됩니다. 네. 이게 우리 바른 자세하고 직관이 되고 앉아 있으시거나 서 계시거나 활동할 때도 이 자세가 네. 중요하고 운동을 하실 때도 가급적 이 자세로 하는 게 훨씬 더 네. 효율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호흡 할 때 네. 그게 코를 골다가 스탑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예, 옆에서 그렇죠. 볼 때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떨 때 막 피곤하고 힘들 때 뭐 또 약주 한잔 하신 분은 또 갑자기 코를 안 골다 고는 분도 있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습관적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이 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숨을 쉰다는 건 코에 뭔가가 지금 좀 쉬기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어떤가요? 그 현대인들이 마음이 항상 급하다 보니까 네. 숨 쉬는 거를 급하게 하려면은 입이 좀 편합니다. 그렇죠. 코보다는 편하겠죠. 근데 코로 쉬면은 공기가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좀 답답할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도 코로 습관이 되면은 전혀 답답을 못 느낍니다. 예. 근데 그 코는 숨 쉬고 냄새 맡으라고 존재하고 네. 입은 음식 섭취하고 말하라고 존재하는데 네. 입으로 숨 쉴 수 있게 하는 거는 이제 코가 이머전시 케이스에 예. 긴급 상황 때 입으로도 쉴 수 있고 왜냐하면 그렇죠. 3분간만 호흡을 안 해도 우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3분이 뭡니까? 1분만 해도 아니요, 3분 정도라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코 숨을 코로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호흡 우리가 아까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근데 이 숨은 코로 쉰다는 게 상당히 기본의 기본인데 다 알고 있는 거 이거를 아니겠어요? 근데 예. 실제로는 입으로 다 쉽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본인이 어떻게 예. 숨을 쉬시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코로만 숨을 쉬는 경우에 이제 코 점막이 건강해지고 음. 폐와 기관지가 보호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코로 숨을 쉬면서 내 몸과 마음을 좀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쉬면은 그러겠죠. 내 몸과 마음의 외부의 것만 집중을 하게 되지 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 감기가 들려서 네.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서 자고 일어나면 네. 혀가 이렇게 말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입으로 이제 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코를 일단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그 안에 그렇죠. 문제를. 예. 코를 치유하고 약간의 불편하더라도 코로만 숨을 쉬면은 습관적으로 코를 숨쉬게 돼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코로 숨을 안 쉬는 분들이 코 점막이 다 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군요. 비염이라든지 네. 그 이 코 점막이 드라이 한다든지 네. 그리고 가래가 그 목 뒤쪽으로 넘어가서 그걸 포스트 네이절 드립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 인후까지도 드라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생기죠. 그럼 무호흡증이라든지 아니면 자꾸 수면 중에 입으로 쉬시는 분은 한 방으로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뭐 침술이라든지 뭐 그런 약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습관을 고치시고 고쳐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코 점막을 건강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 인후나 이 입안의 구강 네. 위생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안에도 우리가 수많은 이 미생물들하고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겠죠. 예. 그 미생물들이 없으면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겠죠. 네. 입안의 그 이 임뮤니티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구강 청결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네. 또 숨은 항상 코로 쉬어서 코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네. 코 점막은 좀 축축해야 되고 네. 콧물이 약간 나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줄줄 요즘 흐를 경우의 문제지만 미용 때문에 네. 이 코털을 너무 그냥 아예 없애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아예 그거는 안 근데 됩니다. 그것도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네. 코 점막이 축축하고 네. 코에 털이 있는 이유는 네. 공기 중에 미세 케미칼이라든지 먼지를 걸러주기 위해서 그렇죠. 있는 건데 필터를 빼고 에어 컨디션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그 코털이 좀 나오면 보기 안 좋으니까 그 정도만 깎아주시지. 그렇죠. 어떤 분은 요즘은 대부분 이게 막 그 코털 그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잘 나와가지고요 아주 깨끗해요 속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안 그건 좋죠. 오히려 청결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오히려 더 건강에 안 그러겠죠.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방 정보 또 재미있는 유익한 정보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